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부모 욕먹이는 자식 살면서 마주친 적 많으시죠? 얼럭 키운 후레자식이라는 속담처럼 그저 오냐오냐 하다가 다 큰 훗날 부모 욕 보이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속으로 참 부모 얼굴 한번 보고 싶네 하다가 콩 심은데 콩 난다고 부모도 딱 그런 자식 키울 만한 사람인 걸 확인한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 부모가 자식 하는 꼴 보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을 때 자식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정말 천륜을 끊을 각오를 하고 뜯어서 고쳐야 하죠. 저는 그때 늦은 후회를 눈앞에서 보고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종합병원에서 5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저는 병원 회식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대리인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환자분들 얘기하며 서로 위로도 하고 병원 시스템 이야기도 하면서 가까워졌죠. 알고 보니 원무과 일뿐만 아니라 따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도 고되고 바쁠 텐데 수납 업무를 보면서 환자들 상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료보험이나 행정,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갔다고 하더군요. 넓은 시야와 발전을 위해 바로 도전하는 추진력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제게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본인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자마자 적극적으로 다가와 연애를 했죠. 호진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먹을까? 나 저번 주말에 일해서 오픈 쓸 수 있는데. 아, 나 그날 중간고사 시작이야. 미안. 그 다음 주에 어디 좋은 데 가자. 아유, 30 넘어서 공부하는 애인 때문에 마음 놓고 데이트도 못하네. 미안해. 대신 다음 주에 소윤 씨 좋아하는 데 가자. 팔당에 쭈꾸미 먹으러 갈까? 아니면 용두동으로? 사람 많으니까 내가 포장해서 소윤 씨 집으로 갈게. 그러던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책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아. 물론 일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건 해도 그게 다야. 다른 공부는 못하겠어. 호진 씨 공부가 적성에 맞나 봐. 왜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들 있잖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몇 년 썩히고 있던 머리 굴리려니까 뇌에서 끼릭끼릭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아, 맞다. 여동생이 의사라고 했지? 지금 레지던트 준비한다고. 어, 진짜 공부밖에 안 하는 애야. 근데 예민하기가 그지없어서 걔 수험 준비할 때 우리 가족 몇 년 죽은 것처럼 지냈잖아. 국시 준비할 때는 내가 집에서 아예 나와서 자취했고. 그치. 공부하는 사람 가족들도 고생이야. 새로운 공부를 하는 남편 앞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종종 힘들긴 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니까 저도 함께 응원을 해줬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 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었고요. 남편도 그런 제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쓰는 만큼 나중에 더 보상을 해주기도 했고요. 근데 둘의 마음이 너무 지나친 탓이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됐네요.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저도 남편도 서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닥쳐야 속마음을 알게 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부랴부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급하면 체하잖아요. 시댁에 우선 인사도 가야 했고 남편도 친정에 인사를 드려야 했고 상견례다 뭐다 할 일이 참 많더군요. 동시에 식장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봐야 했으니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예 따로 친정이나 시댁에 찾아뵙지 말고 상견례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했고 양가 어른들도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먼저 시댁 식구들을 찾아뵐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마치 세탁 외길만 20년처럼 보일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사람이 굉장히 묵직하셨고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셨지만 사려가 참 깊은 분이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아유, 우리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뭐 집은 당연하고 돈도 제대로 못 보태줘요. 뭐 급하게 하는 결혼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부인. 그래도 애들이 마냥 쓰기만 애들은 아니라 알아서들 모아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마음은 뭐, 아이고, 이거 맛있네. 아무튼, 마음은 강남에 집 하나 떡하니 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 한두 푼인가요? 돈이 웬수예요, 웬수. 어머니,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세요? 좋은 날 돈 얘기만 하실 거예요? 아유, 나중에 딴소리 할까 그런다, 딴소리. 뭐 안 해줬다고 우는 소리 하기만 해라, 어? 사부인, 저희 애들이 어디 그런 애들입니까? 아이고, 염려 놓으시죠. 여보, 맛있으면 식사에 더 집중해요. 좋은 자리에서 괜히 돈소리해서 다른 사람 입맛 버리지 말고.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음식을 쩝쩝 씹으시면서 그저 돈소리밖에 안 하셨어요. 본인 세탁소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래서 뭘 못해줬다. 남자가 집 해오는 시대는 이제 갔으니까 저한테 서운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다 알고 남편에게 집 해오라 소리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상견례 자리에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복병은 따로 있었죠. 새언니, 지금 연봉은 얼마나 돼요? 저 아는 사람이 그 병원에 있었다는데 간호사 월급은 다른 데만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연차마다 다 달라요. 이제 3년 차? 4년? 거기 수간호사가 연봉이 지금 제 연봉보다 적다고 들었는데 같은 전문직이라도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네요. 너 공부에 투자한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연봉 그만 자랑하고 채연이 너도 밥이나 먹어. 아, 사돈 처녀가 의사라고 했죠? 레지던트 가정 밟고 있다고. 사돈 어른들이 딸 의사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맞아요, 맞아. 얘 공부시키느라고 아직 그때 진 빚도 남아있어요. 의사 부모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딱 됐으니까 이제 덕볼 일만 남았죠. 아주 제가 딸 의사 된 기쁨에 산다니까요. 엄마, 엄마가 나 대신 공부해줬어요? 힘든 공부는 다 내가 했는데 왜 엄마가 덕을 봐요? 진짜 웃겨. 그래, 네가 고생했지, 네가 고생했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계속 건방진 소리만 하는 시누이를 시어머니는 그저 오냐 오냐만 하더라고요. 30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나이에 비해서 말하는 게 너무 어리더라고요. 의사가 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힘든 공부를 해내고 명예가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전문직에 그걸로 남들을 깔볼 수 있는 터무니없는 권력이 생긴 것처럼 굴어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어요. 모든 행동이나 말투에 남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게 깔려 있었어요. 남편은 시누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를 못 치니 그저 한숨만 쉬었고 저희 부모님은 두 모녀가 나누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대화를 보시며 저를 쳐다보셨죠. 마치 이런 집안이랑 정말 하는 표정으로요. 채연이 너 돈만 보고 그 어려운 의대 졸업해서 시험 쳤니? 그럴 거면 바로 때려쳐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식이나 돼서 밥상머리에서 돈 보기 안 좋다. 그럴 정신머리 있으면 공부 한 자를 더 하고 환자 한 명을 더 봐. 결국 시아버지께서 묵직하게 타박을 해서야 시누이가 그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께 조용히 사과를 하셨죠. 얘가 아직 나이값을 못합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애로 키운 제 탓입니다. 너그러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나 공손한 사과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진과 동시에 의아했어요. 어쩜 저렇게 겸손한 아버지 아래서 저런 딸이 자랐을까 하고요. 자식들은 기질도 부모에게서 이어받고 또 부모의 평소 행실을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뭐 시어머니를 봐서는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은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동생 성격은 시어머니가 죄다 버려놨다고 하더군요. 공부하는 애라고 그저 오냐오냐 해서 20대 중반이 다 돼서야 밥하는 걸 배웠을 정도라고요. 기본적인 집안일도 공부한다고 아예 시켜보질 않아서 설거지 하나도 절대로 안 하고 아마 지금도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를 거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본인 집안이 그렇게 풍족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랄 정도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것 같다고 본인도 답답하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함께 자라면서 남편도 아마 쌓인 게 맞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 너무 상식적인 분들이기에 그 두 명이 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제 결혼에 그다지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향을 미쳐도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 자체를 무산시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 없다고 하신 것과는 달리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자식들 결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적금을 들어놨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5천, 친정에서 5천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장 걱정이었던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란 희망사항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참 상상 이상인 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임신 5개월 차에 급하게 저를 세탁소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임신 후에는 거의 오전 업무만 보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 제게 퇴근하고 바로 세탁소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갔더니 세탁소 안쪽에 있는 소파에 덜렁 누워서 제게 고개만 까딱하고 말하셨어요. 어? 아, 왔니?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큰일은 아니고 저기 옷 걸린 거 보이지? 저거 요 앞 아파트에 배달 갈 옷가지들인데 네가 좀 해라. 나는 요새 관절이 아파서 오래 못 걸어요. 네 시애비는 지금 잠깐 앞에 나가서 급한 대로 널 불렀어. 저는 그때 막 아랫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 관절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 심지어 직장에서 퇴근하는 며느리를 불러 세탁물 배달 일을 시키다니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딱 봐도 본인이 할 일을 저를 불러 대신하게 할 속셈이었죠. 차라리 배달 알바를 쓰시던가 하시지. 어머님, 관절 많이 아프세요? 계속 이렇게 아프신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세탁소 일을 하세요? 배달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할게요. 아무래도 세탁물 배달하는 알바를 뽑거나 업체를 써야겠다고요. 잠시만요. 에? 어머 얘. 저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라서 왜 지금 거기 가 있냐. 그냥 나와라. 내버려 두면 차라리 퇴근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근데 알바는 꼭 써야 할 것 같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리라고 덧붙였어요. 전화 내용을 다 들은 시어머니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군시렁 하시더군요. 그냥 조용히 저를 시켜먹고 싶었는데 실패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바로 저와 시누이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의사 딸 둔 시어머니에게 간호사 며느리는 일개 의사의 시종같이 보이셨나 봐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죠. 저도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일하게 된 전문직인데도 말이죠. 저만 보면 더 공부해서 간호사 되지 말고 의사나 되지 학생 때 게을렀냐고 하시는데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와 다르게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간호사 언니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는 소리에 기함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들으면 제일 힘 빠지는 말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딸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럼 뭐라 부르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군요. 학벌 따지는 걸 정말 혐오하고 사람 학벌이나 직업으로 급을 따진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고졸인 시어머니께서 제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도 집에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대학교 3년 내내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 내고 생활비 알아서 벌어가면서 살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게 나는 집에서 공부만 시켜줬으면 의사는 거저됐다고 하셨는데 뭐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시누이 자취하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라는 둥, 밥 못 챙겨 먹을 정도로 고생하니까 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주라는 둥 요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도 못 챙겨 먹으면 그냥 다시 본가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밖에서 다 사 먹으니까 괜히 걱정 마세요. 라고 했고 또 제가 우렁각시냐고 무슨 가서 몰래 청소를 하고 오냐고 세상 재밌는 농담 들은 사람처럼 웃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시누이가 곰탕을 좋아한다고 애가 몸이 허약한데 일하는 게 힘들 거라고 제게 하루 종일 곰탕을 끓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채연이는 아주 제 귀에 대고 시누이에게 필요한 것 또 해줬으면 하는 걸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수준이었죠. 나중에는 남편도 있는 자리에서 제게 요새 시누이가 연락이 없다고 네가 병원 가서 어떻게 지내나 사진 좀 찍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 그걸 들은 남편이 폭발하기도 했었죠. 어머니, 아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채연이 걔가 애예요? 다 지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걔 뒤치다거리를 왜 이 사람한테 시키세요? 이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고 조금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왜 뭘 못 시켜서 안달이시냐고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봐라. 얘,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 네? 제가 시키긴 뭘 시켜요, 어머님. 미치겠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 때문에 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까지 듣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뭘 시켰다고 난리니?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참나, 우리 딸처럼 능력이 있니? 아니면 네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니? 며느리 하나 들어와서 내가 다 늙어서 자식 새끼한테 호통이나 듣고 세상 참 잘 돌아간다. 아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 만약 아가씨가 지금 사귀는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취급 당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참나, 내 딸이 왜 너 같은 취급을 당해? 내 딸 데려가는 집에서는 벌써부터 의사 며느리 온다고 어화둥둥 얻고 다녀. 너같이 잔심부름이나 하는 애가 아니야. 어머님 지금 저한테 잔심부름 시킨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잔심부름 시키면 뭐든 하는 사람인가요? 어머님은 그런 며느리셨어요? 며느리를 시종 취급한 걸 본인 입으로 인정한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무셨어요. 이후로 제게 더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세우셨네요.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은 후에 손주를 보시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우리 손주는 꼭 고모처럼 의사 되라, 의사. 알았지? 네 엄마처럼 간호사인지 뭐 되면 무시받고 살아. 간호사가 무시받으면 세탁소 주인은 무슨 취급받는데요? 어머님 손주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편협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세요? 저는 제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남하고 비교하고 차별 안 할 거니까 어머님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에 어디서 그런 말 하면 몰상식하다고 뒤에서 욕해요. 그 후로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라리 비싼 시터를 쓰거나 친정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해도 해도 안 되겠으면 차라리 시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쭈뼛거리면서 혹시 아이를 봐주실 수 있으시냐고 물으면 별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평소 잘 보지 못하는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세상 무뚝뚝한 분이 손자를 보실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손자랑 잘 놀아주셨어요. 세탁소에서 묵묵히 일하시면서 늘 저를 잊지 않으셨죠. 나중에 시아버지 세탁소에 갔다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는데 거기엔 저와 관련된 일들이 달력에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새아기 병원 검진한 날, 새아기가 초음파 사진 준 날, 새아기 뱃속 아기가 아들인 걸 안 날, 손자 이름 지어준 날. 이렇게 저와 아기에 관련된 날을 잊지 않으시고 마치 일기처럼 적어 두셨더라고요. 사소한 일이지만 왠지 그렇게 표시를 해두신 걸 보고 큰 감동을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같았죠.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제게 잘해주셔서 시어머니 횡포를 잊을 수 있었네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만큼 시누이 또한 저를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대물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애들은 나쁜 건 제일 먼저 따라하잖아요. 시누이 수준이 딱 그맘때 애들과 같았다는 말이죠. 매번 바쁘신 몸이라고 시댁에는 얼굴도 안 비치는 시누이가 가끔씩 만날 때마다 아주 갖은 방법으로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국 좀 더 떠다 줘요. 아, 물도요? 냉장고 안에 보리차 말고 그냥 생수로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치 식당 직원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니 더 건방지게 명령을 하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도 또 남편도 밥을 먹다 말고 그런 시누이를 쳐다봤죠. 아가씨, 지금 나한테 한 말이에요? 네, 여기 제가 언니라고 부를 사람이 또 어딨어요? 야, 권채연, 네 새언니가 종이야?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명령한다? 아우, 미안. 내가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말하는 게 버릇이 돼서 나도 모르게 언니한테 그랬네. 언니, 미안해요. 그래, 병원에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얘, 너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아니, 어머님, 어느 병원에서 레지던트 선생님이 간호사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병원장도 그렇게 명령은 안 하겠어요. 아가씨 병원 생활이 갑자기 눈에 훤하게 보이네요. 네?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왜요? 나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 정도 농담은 해서 헷갈렸어요. 아무리 본인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한테 막대한다고 해도 집에서 가족, 그것도 나이가 더 많은 제게 막대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심지어 일하면서 만나는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무례하게 한다는 것도 경악스러웠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상하관계 문제로 종종 문제가 되긴 해도 점점 그 벽이 무너지고 서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을 하는 게 당연하건만 의사 감투 하나 썼다고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하게 보여서 고개가 절로 져졌죠. 시누이는 제게 애가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교육할지 준비하라고 영어 유치원 같이 교육열이 좋은 곳을 보내야 앞으로 공부하기 편해진다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영어 유치원 근처도 안 간 아가씨도 의대 갔잖아요. 라며 웃었죠. 또 한 번은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가 육아휴직 동안 집에 있을 때 놀지만 말고 용돈벌이 하라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언니, 애만 볼 게 아니라 쉬면서 용돈도 벌어요. 안 그래도 제 자취방 주중에 청소해줄 도우미 구하는데 일주일에 3일 와서 일하면 제가 아쉽지 않게 챙겨줄게요. 참나, 뭐 얼마나 준다고 육아휴직으로 집에 있는 사람에게 도우미 하라는 소리를 하나요? 제가 지금 왜 쉬는데 애한테 내가 필요하고 애를 봐야 할 시기라서 하던 일도 쉬면서 집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가 무슨 대단한 아량을 베푼다는 양 말하는 꼴이 우습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한 번 치고 말했어요. 아가씨 월급에 저 고용하려면 통장에 구멍 나서 텅장 될걸요? 그리고 무슨 도우미식이나 구해요.
아가씨 자취방 뭐 15평 정도 하나? 그 정도 방 청소하려면 화장실 청소까지 합해도 2시간이면 끝나요. 괜히 사람 고용하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던가. 이렇게 시누이가 매번 제 속을 긁는 것보다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안하무인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매번 어두워진다는 거였어요. 매번 조곤조곤 시누이를 야단쳐도 나아지지 않으니 시아버지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지는 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저 그런 시누이를 떠받들듯이 하니 답이 없었고 마치 시아버지께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 같기도 했었어요. 시누이가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때마다 저도 남편도 때로는 시아버지께서 한 소리씩 하시긴 했어도 시누이의 콧대는 매일같이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치솟았어요.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콧대가 단번에 꺾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명절을 앞두고 저와 남편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둘이서 한가득 장을 보고 남편이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짐을 일부 들고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댁 현관에 신발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양손에 한가득 장을 들고 좁은 현관에서 많은 신발을 피해가면서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께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일어나서 다가오시더군요. 참 많이도 샀네. 도착해서 부르지 그랬어. 내려가서 같이 들고 오게. 예, 채연아, 너도 와서 좀 들고 가라. 아우, 피곤한데. 나 일하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민기적 일어난 시누이도 현관 앞으로 오더군요. 근데 그때 제가 신발을 벗으면서 손에 있는 장바구니를 시아버지께 건네다가 휘청거려서 모르고 처음 보는 구두 앞코를 밟고 말았어요. 아니, 솔직히 밟은 것도 아니고 건드린 수준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야!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야라고 크게 부르면서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 구두를 들면서 제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신발을 밟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야? 지금 나한테 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가씨 구두 살짝 밟은 거 미안한데 이게 나를 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어제 새로 산 200만 원은 넘는 명품이라고. 근데 그 더러운 신발로 밟으니까 당연히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명품 보는 눈이 없으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소중한 신발이면 이렇게 현관에 널브러지게 놓지 말고 신발장 안에 넣어두던가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야, 무슨 일인데? 아파트 현관부터 소리 지르는 소리 다 들린다. 무슨 일이야? 그때 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제게 물었고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들었습니다. 야, 권채연, 너 진짜 돌았어? 무슨 구두 하나 밟았다고 네 새언니한테 야라고 하고 말을 놔.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고. 아,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지 한 달 월급이랑 맘먹는 신발 밟아놓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아니야? 이래서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은 아예 마주치지 말아야 하는데.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제가 화가 나서 뭐라 하기도 전에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소뚜껑 같은 손으로 시누이 뺨을 내려쳤습니다. 짝! 여보, 아버지! 저와 남편은 놀라서 시아버지를 잡고 시어머니는 맞아서 휘청거리는 시누이를 잡았죠. 날 때렸어? 아빠, 왜 날 때려? 입 다물어.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으로 자란 거야. 뭐? 네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야? 눈앞에 가족도 동등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환자를 상대해? 시아버지께서는 울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고함을 치셨습니다. 뭐라 억울함을 토로하려던 시누이는 그 사자 후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람 살리겠다고 공부한 애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할 수가 있어? 공부한다고 뭘 하든 그냥 넘어갔더니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어? 남 무시하는 괴물로 키웠다고. 아니 이 양반이 왜 애를 때려요? 애 새 신발 밟은 건 쟤인데 왜 당신 딸한테 그러냐고요? 당신은 정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안 보여? 우리 딸이 공부 잘한다고 뭐든 오냐오냐 키운 딸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지 의사라고 건방 떠는 천박한 인간이 됐다고. 그래,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랑 내가 문제야. 당신은 아직까지 의사 딸이 너무 대단해서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애미고 나는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애비야. 더 악화되기 전에 오늘 나의 단판을 짓자. 너 따라와. 시아버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가셨어요. 맞았다는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신우이는 그대로 딸려가듯 거실로 갔고 저와 남편도 놀라서 따라갔죠. 시아버지는 TV가 놓인 서랍장 안에서 가위를 꺼내시더니 신우이 눈앞에 가위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정해라. 그 못난 인성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아니면 그냥 네 좋을 대로 살고 이 애비하고 영 끊겠다고. 어서 여기서 정해. 아유,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다 조용히 못해? 너 얼른 대답해라. 잘못했어, 안 했어? 여기서까지 건방 떨면 이 머리 확 잘라서 네 그 못된 버릇도 같이 잘라버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게 네 대답이냐? 오냐 그럼. 시아버지는 기어코 잡고 있던 신우의 머리카락을 일부 가위로 자르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는 눈앞에서 머리카락이 잘려 바닥으로 떨어지자 바로 바닥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었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저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시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제게도 사과를 하더군요. 근데 솔직히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런 게 아닌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사과 같았어요. 나중에 남편은 동생이 안쓰럽긴 했어도 솔직히 잘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버릇을 잡는 게 낫다고 나중에 남한테 더한 꼴도 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따로 사과도 하셨네요. 아니, 사과와 함께 푸념도 같이 풀어놓으셨어요.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 공부 좀 한다고 공부에 방해 안 되게 괜한 잔소리 하지 말자는 지혜미 말 따라서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그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어. 조금 더 크면 지도 알아서 잘 할 거라고. 근데 공부머리만 크고 다른 건 어렸을 때 나쁜 점 그대로 컸으니 부모로서 다 내 잘못이지.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가 오냐오냐 키웠어도 제대로 크는 사람은 제대로 커요. 사람이 다 기질이라는 게 있대요. 부모님이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버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만 괴로워요. 그 사건 후로는 저도 시댁의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신우이는 억지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고 제게 사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뵈러 갈 때나 시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다 오더니 제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채연이 걔 파혼당했대. 뭐? 아니 왜? 꽤 오래 만났다며? 한 3년 정도? 근데 오늘 본가에 갔다가 채연이 봤는데 어머니한테 매달려서 울고불고 하대.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아가씨가 진짜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바쁘다 바쁘다 노래 불렀어도 매일 붙어 살았잖아. 그 남자가 지방으로 출장 갔을 때도 주말마다 따라가 있고. 그러게
진짜 어떻게 하냐 걔? 남편에게 더 말을 듣고 보니 시아버지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 결혼하려던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시누이가 거르망 없이 있던 일을 다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 욕을 하면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걸 들은 남자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분명 신발 하나로 가족에게 죽자고 달려든 시누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3년 동안 사람 보는 눈 없다가 이 사건을 전해 듣고 개안한 거죠. 시누이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상대 남자는 덫에 걸릴 뻔한 걸 피하게 된 셈이 됐네요. 근데 한 달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연락을 하신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었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더니 그 검사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만 겁니다. 시어머니 외가 쪽에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전병이 도지고 만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께서 시누이가 일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셨는데 그걸 시누이가 거절한 거였어요. 아, 근데 엄마가 우리 병원에 와 있으면 내가 신경 쓰여요. 나 일하면서 엄마 챙길 시간도 없고. 엄마,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봐 줄 테니까 그 병원으로 가요. 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답도 없던 콩깍지가 홀랑 벗겨졌어요. 부모가 암이라는데 신경 쓰인다고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으니 당연히 서운하셨겠죠. 근데 이제 시누이에게 실망하고 나니 모른 척하던 며느리가 눈에 들어온 건 무슨 경우일까요? 완전히 꽝 대신 닭 아닌가요? 오랜만에 제게 전화까지 직접 거셔서 본인이 눈이 멀었었다고 흐느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딸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픈 애미한테 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참 허무하다 허무해. 내가 지금까지 바친 그 시간이 억울해서 미치겠어. 네,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그래, 너라도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니 다행이다. 소윤아, 너도 답답했지? 내가 밑 빠진 독 망가진 줄도 모르고 그저 거기에 물만 퍼부었으니 아유 서러워. 아유 서러워. 시어머니는 우는 소리를 하시면서 제게 은근히 다시 시댁으로 올 것과 앞으로 병원으로 치료 다니는 걸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너무했다고 인정하시면서 약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던 자식한테 배신당한 시어머니 처지가 안타깝긴 했어도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자초한 일로밖엔 보이지 않았네요. 지 잘난 줄만 알고 부모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그렇게 된 데는 시어머니의 공이 팔할 아닐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는 건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후회일 뿐이겠죠. 시어머니는 본인 인생 반절에 걸쳐서 완성한 걸작이 시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은혜도 모르고 인간성은 결여된 속빈 강정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잘못 키운 자기 자신을 탓하시고 반성하시는데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시어머니의 타고난 인성을 시누이가 그대로 닮았다는 걸 절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저 함께 사는 시아버지가 안타까워지기만 했네요. 남편과 상의한 결과 그냥 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상대라도 어려울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라고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하실 때 보호자로 가는 일만 하기로 했네요. 그나마 그 정도는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이제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시누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언젠가 송도 개원할 순간이 와서 본인의 과오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닌데 본인보다 못하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한 후에 후회할 순간이 와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순간이 왔으면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지 않으면 더 먼 훗날에 내 소중한 사람을 다 잃고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는 걸 처참하게 후회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뭐 가족도 또 결혼하려던 사람도 뒤돌아섰으니 이미 그 꼴 난지도 모르겠네요. 시누이 같이 이기적이고 사람을 쉽게 우습게 보는 사람이 의사가 됐다는 게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나마 본인이 상대하는 환자들에게는 제발 잘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나지 않게 말이죠. 부디 저와 같은 채널의 애청자분들은 시누이 같은 의사를 안 만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